여러분,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인간 존중 단원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 지난 시간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모든, 누구나, 같다, 다르다, 같다. 무엇이 인간이라면 존엄하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그 존엄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도 있고, 또 그것을, 그 존엄성을 삶과 연결시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존엄한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유괴범 같은 사람이죠.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수단이다, 수단이 아니다, 수단이 아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수단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그걸 돈으로 바꾸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유괴범, 인질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의 존엄함을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어요. 다른 사람의 존엄성에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벌 받는 거예요. 법에 따라. 재판에 따라. 판사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야 될 존엄한 자유성을 법에 따라 구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원에서 땅땅땅 선고합니다. 그러면 징역 몇 년. 그러면 그 사람의 자유권은 잠시 보류되는 거죠. 왜?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존엄성은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아요. 자, 볼까요? 오늘은 181쪽인데요. 인권 보장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죠?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죠. 뭐 아는 것만으로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실천이 될 때 좀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과서 181쪽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죠. 자, 먼저 세계 인권선언 볼까요? 여기 또 많이 본 단어가 나왔어요. 모든 인간, 모든. 동그라미 쳐주고 평등이라는 개념이죠. 모든은. 자, 읽어볼게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자유, 존엄, 평등.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간은 헌법 몇 조죠? 10조인가? 10조예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존엄하다, 평등하다, 자유롭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세계에서 인권선언 두 번째 보면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이게 뭐죠? 내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자유에 대한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 자유다 그러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의 정신으로 이건 뭐죠? 저 사람은 나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정신으로 대하여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살펴봅시다. 먼저 인간이란다. 인간의 권리, 평등한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이란 단어에서 시작이 돼요. 평등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만큼 상대방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 주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말 못하는 어린이를
때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죠? 인권은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죠? 말을 못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겁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뉴스에 보면 가끔 나와요. 그죠? 주변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나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인 배움이죠. 좋은 것은 뭐 학교에서 수없이 가르쳐 주지만, 자, 또 하나, 법과 제도로 누구나 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권리, 뭐 생존권. 여러분들은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 그 사람은 나의 존엄성, 나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법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뭐 나와 다르다고 비난을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특히나 청소년기엔 SNS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고 평등하다고 했으니까요. 오늘날에 그러나 많은 인권 문제들이 있어요. 아직도 인권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자기 직원이라고 마음대로 부리는 거, 이거 안 돼요. 그죠? 회사의 직원은 회사 일로만 시켜야 돼요. 근데 회사 직원을 자기 개인적인 일을 시킨다, 이거 안 돼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사장님과 나하고는. 회사 일을 하세요. 회사 밖의 일은 시키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부탁을 해, 정 급하면 부탁은 할 수는 있겠죠. 부탁은 뭐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되는 거지만, 야, 내가 사장이니까 이거 해. 가정일을 시킨다? 그러면 안 돼요. 계급이 높은 장교가 계급이 낮은 병사를 그렇게 부려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 차별을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회적 약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아이. 진짜 사회적 약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차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서는 시속 몇 킬로? 30km 이하로 달려야 돼. 약자니까. 학교는 약자가 있는 곳이니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약자가 있는 곳이니까 차량의 속도를 제한해요. 그러니까 인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안전의식이 어른들보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뭐 1, 2학년 같은 경우는 낮잖아요. 그 사람도 소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차의 속도를 줄이고 좀 더 신중하게 학교 앞을 지나가는 거죠. 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 문제도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호주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만이 한 집안의 대표로서 유지되어 왔어요. 우리나라는 10년 전인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아빠의 성반을 따라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권 문제가 많이 바꿔져요. 보세요, 여러분들. 미투를 통해서 여성의 인권 문제도 변해왔죠. 또 여성이 호주, 즉 한 가정의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 문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 181쪽을 보면 여기 예수님, 부처님, 그리고 아마 공자인 것 같아요. 다 눈을 감고 계신 특징이 있는데 181쪽을 한번 보고 읽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죠? 내 몸과 같이 내가 소중하듯이 우리의 이웃도 소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부처님 볼까요? 어려운 말 하셨어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나 친분이 없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이건 뭐죠? 평등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은. 그러니까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걸 가지고 있대요. 불성이라는. 이게 뭐냐면 이제 부처님이 될 성품, 성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해요, 존엄하지 않아요? 존엄해요. 공자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건 뭐죠? 내가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을 하고 싶겠어요? 내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은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쓰레기를 청소해 준다라든가. 그죠? 우리는 버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음식 쓰레기. 선생님도 버려봤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월급을 받지만 그래도 내가 싫어한 것을 업으로 삼아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선생님은 존중을 해요. 만약에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 쓰레기가 아파트 한 곳에서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죠? 즉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 한다면 그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해요. 신분의 고하를 따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힘들어질 테니까요. 자, 이렇게 예수, 부처,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 펼치기 한번 볼까요? 자, 인권을 위해 최선으로 보장되어야 될 조건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권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지켜져. 그러니까 이것은 침해가 되면 안 되고 지켜야 돼.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유. 이런 것도 있겠죠? 평등. 우리가 배운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꿈.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주택.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것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집을 주고 넌 여기에 살아 명령하지 않아요. 취미생활.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엄마가 좀 학생답게 라는 조건을 걸겠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웃. 직업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죠? 음식도 물론 엄마가 해주는 걸 먹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건 선택하지 못하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어른이 된다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니까. 의복. 이것도 자유와 관계되어 있죠. 나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위생, 쾌적감, 환경, 문화적 소양, 또 어떤 일을 해서의 만족감, 최저 생계비, 그죠? 보편적인 거죠, 저거는. 인간으로서 최저 생계는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저 생계비를 지원을 해요. 복지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굶어서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맛있게 집에서 밥 떠먹을 수 있어요? 못 떠먹어요.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행복해지기란 쉽지가 않아요. 아니 돈이 많으면 뭐하겠어요. 전쟁이 났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겠어요. 옆에 사람이 배고파서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짓는데. 그래서 평등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그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도 하고 최소한의 만족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쾌적한 환경, 좀 전에 얘기했던 음식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 인권이 보장되려면 이런 모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적당히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을 적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한번 마지막 볼까요? 스스로 확인해볼까요? 확인해볼게요. 여러분 맞는지 틀린지 OX로 답해보자 해요. 인간의 존엄성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그죠? 인간의 존엄성은 서양은 악수를 하지만 우리는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해요. 그렇다고 문화에 따라 이게 다르게 표현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존엄성은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은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달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책에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다르게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난 부산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단은 무엇을 타고 가든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다. 다시 2번 문제를 바꿔볼까요? 인간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거죠. 인권은 시대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인간은 보편적, 그러니까 거의 뭐 절대적이라고. 보편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니까 그것은 쟤는 동의하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죠. 상대적인 건 뭐라면요, 상대방과 나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뭐죠? 나나 너나 똑같은 거 아니니? 그건 절대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와 상대적이라는 단어를 잘해요. 절대적인 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 그죠? 또는 변하지 않는 것. 상대적인 건 뭐죠? 변하는 거예요. 배고파.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 이건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밥을 먹지만 미국은 미국에서는 스테이크를 먹겠고 서로 다른 걸 먹을 거죠. 문화는 다르지만 인권이라는 건 같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3번도 여러분들이 절대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좋고요. 절대와 상대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하셔야 돼요. 도덕에서 많은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번째 볼까요? 개인의 인권의식 개선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과 제도도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 아니고요. X예요. 법과 제도보다 여러분들의 인권의식이 다 갖추어진다면, 사실은 법과 제도는 이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잘못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수단이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인권의식을 개선하는 것보단 앞서지 않아요. 인권의식을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법과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어서는 토론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율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방법이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